네, 자, 오늘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6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으로 진행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공유 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보통 경매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지분 나오면 넘겨요. 지분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저희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분 넘긴다고. 근데 공부를 한 분들은 지분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례 분석도 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렸고요. 자,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공유자 매수 신고라는 지분권자에게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왜 안 한다? 그렇죠. 몰라서 안 한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민법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세법도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경매 공부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일반적으로 자기 물건의 지분이 쪼가리 지분이 나왔을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권이 있어도 그걸 행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또 경매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많이 유찰 거듭할 때 들어가야 되고요. 서울권 아파트들은 76% 선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각 기분은 50에서 60% 선에 갖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한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한다? 제일 좋은 게 뭐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면 그 상대방의 지분권자에게 내 집은 사라. 맞아. 내 집은 사라 해서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한다? 그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3, 4년 끄는 거예요. 절대 내가 투자를 해서 우리 부동산 경매 투자는요 1년 딱 보는 거거든. 1년이 있어야 세금 혜택 받게 되잖아요. 처음에 7, 80%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있으면 642로 바뀌게 되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2년 있어야 642로 바뀌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산 게 최소한 1년 정도 기다리더니 지분이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 응찰 원칙,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의 60% 선, 단 서울의 아파트 선은 76%. 이 원칙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60%이 안 하는데 내 물건을 안 사.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소송 가게 되면 1년 반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선 정도로 사지 않으면 우리가 한 100분의 1 정도는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가 시간을 1년 이상 끌게 되는데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60%의 선에서까지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사게 되면 그 이후에 사도 남는 경우가 더 많지만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확률은 몇 퍼센트? 25% 전후니까 내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공유자가 그 물건이 좋으면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가면 다음번에 또 들어가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권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매수 신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한번 매수 신고하면 끝까지 다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법이 그게 너무 부당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 그 매수 신청권은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행관이 그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차순위로 바뀌었다면 보증금 찾아와야 된다, 안 찾아와야 된다? 그렇죠. 보증금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찾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 낙찰로 대처 요령 같은 경우는 보통 낙찰한 다음에 내가 그 물건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 상대방에 있는 지분권자를 찾아가든지 지분권자를 못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소장을 날리는 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기간에 빨리빨리 해야만 소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면 얼마만 넣어주세요? 그렇죠. 100만 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변호사는 좀 쓰면 5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되니까 법무사를 쓰면 50에서 100만 원 내고요. 사실 인터넷에 우리가 되게 좋은 게 우리가 본인 소송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가 되면 우리 박성진 형님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 뭐 원룸에 이렇게 뭐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추적할 때 지급 명령 신청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랑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분 경매에 있어서 핵심 사항을 좀 정리해보면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지분 물건을 노려라. 왜냐면 새로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세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내 물건 안 사준다. 그래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 왜냐? 어차피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조각 지분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내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세에 되게 잘하시다. 오늘 제가 수용이나 재개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이 경매에 있어서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해도 경매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냥 낙찰 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현재 클 경우에는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내 집은 사라 하면 큰 지분자가 사준다. 만약에 이 사람들도 내 집은 사라고 내용 증명 막 나오고 하게 되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 사야 돼. 하게 되면 내가 감정가 이상으로 받을 수들 공산이 크겠죠. 강남에 이런 좋은 물건들 많이 있어요. 강남에 자녀들이 많고 상속 걸려가지고 아파트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인데 쪼가리 지분으로 나온 경우 있거든요. 한 10억짜리, 15억짜리. 그런 거 내 집은 사라면 100억 자산가들은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 조각 지분은 잘 신경 쓴다 안 쓴다? 잘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경매 부동산에 우리가 이제 등기부가 제일 중요한 자료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공유자 중 보통의 경우 장남 아니면 자녀라고 할게요. 이럴 경우에 지분을 사줄 만한 장남이나 자녀가 있으면 등기부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거주지가 만약 청담동이야. 근데 만약에 내 집은 안 사줄까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사준다고.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미리 행사해서 실효된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행사하면 쭉 끝까지 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 공유자 매수 신청을 미리 유찰 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상실한 경우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거. 설명을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연습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오늘 제가 뭐 테인이나 이런 거 아이디 주시면 2개월 이렇게 해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들 신청해놨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들에도 오늘 그 부분도 좀 많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했고요. 한 번 더 제일 중요한 것 좀 정리하면 공유 지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상대방이 왜 안 산다? 네, 몰라서 안 산다. 몰라서 안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좋은 거. 근데 몰라서 안 사는 사람들은 몰라서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다른 낙찰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 지분 경매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요. 우선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분 물건을 골라내는 게 가장 좋고요. 낙찰 지분 비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투자 방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부모님이 거주하신다고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거 사줄까 안 사줄까? 네, 사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분만 내준다고 해도 사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낙찰받고 나면 그 지분으로 사줄 확률은 80%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사주는 놈은 안 사줘. 그럴 때는 우리가 뭉개고 있으면 3, 4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공유 분할 신청까지 쭉 가야 돼. 그래야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집은 사라 해갖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좋은 투자는 아닌 거야. 거기까지 가게 돼요. 물론 돈은 좀 벌써. 그리고 내 집은 사라 하면 감정가에 100만 원 더 받잖아요. 근데 조정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받은 게 50%야. 근데 보통 85% 선에서 결정이 되니까 처음에 시세대로 팔거나 100만 원만 더 주세요 보다는 손해가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하여간 이런 공유자 매수신고권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몰랐으니까, 모르면 이 사람은 우리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거를 좀 서머라이즈 해드렸습니다. 자.